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행정사 업무 수행에 있어서 특히 국민들의 행정사 법의 목적에 있는 국민 편익 제공과 함께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주요 기본 법률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본 법률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 법률정보 시스템을 통해서는 국회에서 새로 입법된 법이라든가 새로 제정된 법, 또 개정된 법을 수시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는 새로 개정된 법이라든가 앞으로 개정될 법률까지도 우리가 간파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센터를 통해서는 대법원 판례라든가 또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인용사례까지도 잘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국가 전문 자격사로서의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걸 더 피부적으로 느끼느냐? 저는 법학을 전공했고 석박사는 행정학을 했습니다. 공직에서도 사무관, 서기관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석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마침 서울대 행정대학원에는 사무관급 이상 응시 자격을 주길래 이제 행정대학원에 들어가서 행정학으로 석사를 받고 단국대학에 와서 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법정대학 교수로 또 정보화시대 사이버대 총장을 지내고 나니까 바로 행정사 제도가 생겼어요. 이건 행정사는 정말 내가 하기에 가장 적합한 국가 전문 자격사이겠구나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저하고는 딱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1회 1기로 자격을 받자마자 법원 앞에 서초동이죠, 교대역에 사무실을 내고 그때는 교육장까지 냈어요. 교육도 해가면서 물론 이제 한 100여 명 이상 올 때는 뭐 대학 강당도 빚어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무실에서 40~50명까지는 전부 우리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한 3년간 교육을 하면서 또 행정사무를 실제 수행하면서 보다 보니까 법률의 중요성을, 행정에 관한 법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특히 행정에 관한 법은 국가의 5천여 가지 국가법 중에 4,600여 가지가 됩니다. 이 행정기본법이 2021년 3월 12일 국회를 통과됐고 9월 24일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에 관한 법을 또 총괄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행정기본법은 기본법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법원칙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의 총칙적 개념으로 우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기본법의 1조의 목적도 국민권익보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심판 이런 인용 재개를 최근에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행정기본법은 반드시 알고 헌법, 민법, 형법까지 다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종합적으로 어떤 행정심판의 인용재개를 받으려면, 인용재개이라는 것은 바로 법원에서 재판에 비유한다면 승소한 겁니다. 행정심판에서 바로 승리한 겁니다. 인용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제가 해보고는 바로 이 법에 대한, 행정에 관한 법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돼서 오늘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행정에 관한 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 전문 자격사로서 행정사는 행사법 제1조의 목적대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크게 기여해야 하는 자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행정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발전시켜가는 이러한 행정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우선 우리가 행정사가 알아야 될 주요 법령 중에 특히 헌법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헌법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 체제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인 동시에 최고의 법률입니다. 저도 이제 한참 그 사법고시 공부할 때 완전 이걸 달달 애우다시피 했어요. 지금도 그게 애워져요. 국가의 기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법 최고의 법이다. 바로 국가의 기본 조직 뭡니까? 입법부 조직, 행정부 조직, 사법부 조직, 지방자치조직, 기타 헌법상 보장된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을 규정한 게 헌법이에요. 그렇죠? 작용에 관한 것,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규정하는 근본 법이요 최고의 법이 바로 헌법에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서를 하나 쓰더라도 물론 행정관청에서는 어떤 하나의 관련 법, 그 법의 잣대로 행정처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해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공직자들은 어느 과에 있을 때 그 과에 필요한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의 잣대로만 볼 때는 바로 영업정지도 시킬 수가 있고 전문자격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행정사가 사실은 공무원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사실 싸우거나 다투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공직생활을 이제 오래 했습니다. 사실 사무관으로 출발해서 이제 서기관 지내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공무원하고는 참 잘 가져야 돼요, 관계를.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이 어떤 행정처분을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옵니다, 처분서에. 그게 와야지. 또 그게 없으면 또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할 때는 공무원이 적용했던 그 법만 가지고는 절대로 인용될 수가 없습니다. 헌법부터 민법, 형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민원 처리하고 하는 법, 기타 다양하게 법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도 그걸 전부 적용을 했습니다. 우선 헌법의 총강에서는 민주, 평화, 통일, 국민 행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4조, 5조, 10조에서는 행정사는 국민 편익을 도모한다. 이렇게 된 행정사법 1조의 목적이 다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2항에서는 법정주의, 바로 행정기본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런 법정주의가 규정이 됐습니다. 자, 37조 2항에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어떤 경우도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돼야 된다. 물론 범죄 행위는 뭐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 아니한다.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게 참 중요한 조항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영업을 전개할 때, 또 전문자격사에 대한 어떤 업무를 정지시킬 때, 바로 그러한 업무를 정지시킴으로써 공공질서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가 있냐 없냐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 걸 잘 행정심판서에 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쓸 때 바로 행정심판의 인용재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는 헌법의 이런 중요한 부분, 이것은 바로 인권이고 국민의 권익이고, 행정법은
이런 자연의 인권과 개인의 존엄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행정법의 기존 패러다임, 바꿀 필요성을 또 물론 많이 강조하는 그런 이제 학자들도 있고 법조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의 기본법의 목적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정사는 정부 조직법도 알아야 되고 행정법도 알아서 국가의 기본 조직과 작용해 가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과 작용해 가는 것을 전반적으로 알아야 된다 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헌법에 관해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행정사 시험 과목을 보더라도 민법, 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 이런 게 있잖아요. 민법에서는 또 2차에서는 계약론이 있고 행정절차법 있고 사무관리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게 다 있습니다.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행정실무법에서 행정심판 사례라든가 비송사건 절차법 등이 공통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법들을 알아야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행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민법도 우리가 행정사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민법이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의 시험 과목에도 민법, 총칙, 계약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법이란 뭡니까? 개인의 권리에 관한 법입니다. 민법은 일반 사법입니다. 실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법은 절차법이라고 한다면 민법은 실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이 상당히 그 행정기본법이나 행정법에서도 많이 그 민법의 적용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6조에도 보니까 기간 계산을 할 때는 민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민법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또 이제 민법 총칙에 민법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신의 성실의 원칙은 행정에 관한 각종 법률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신의조차 성실하게 행정 처분을 해야 된다. 행정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를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민법의 다양한 규정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정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행정의 행위를 알려면 민법상 법률 행위를 알아야 됩니다. 법률 행위란 뭡니까?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행위가. 민법에서는 상당히 의사표시를 중요시해요. 개인의 의사표시가 중요합니다. 물론 계약법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의 어떤 서면 중요시하지만 그러나 민법에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에 합치가 있다면 그 법률 행위로 봅니다. 형식적인 어떤 서면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계약서가 꼭 안 썼더라도 이미 의사표시로 합의를 했다면 하나의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러한 법률 행위의 종류로는 민법에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습니다. 단독행위. 단독이란 뭡니까? 행위자 단독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가 해야 될 일 중에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든다면 재단법인 설립 행위죠. 저도 법인 설립을 많이 해줬습니다. 이런 재단법인 설립 인허가 문제는 우리 행정사가 꼭 해야 될 문제다. 또 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되는 법률 행위다. 그렇죠? 청약을 해오고 그게 청약에 따라 승낙을 하면 계약이 이미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립되는 거예요. 계약서는 하나의 형식적인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낙성계약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낙성계약, 요식계약, 형식적인 계약보다도 낙성계약, 의사의 합치로 이입이 성립된 겁니다. 이걸 또 알고 행정심판서를 쓸 때도 잘 적용해야 됩니다. 행정관청에서는 왜 그런 계약서를 안 쓰느냐, 서류가 없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민법상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되는 하나의 낙성계약이다 하는 것을 또 많이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합동행위란 뭡니까? 공동목적을 위하여 평행적, 구십적으로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사단법인이죠. 우리가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민법상 법인 설립, 사단법인 인허가. 그러나 이제 여러분,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러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청에 허가를 얻어 설립한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행정사 해야 될 일이잖아요. 상법상 주식회사나 한 명에서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영리법인은 어떻게 됩니까? 등기함으로써 설립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 그래서 상법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법의 중요성, 민법도 알아야 되고 또 상법도 알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정사와 행정법의 기본 원칙, 신뢰보호, 신의성실 의무도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행정법이란 뭡니까? 예를 들면 4,600여 가지 행정에 관한 법, 이 총칙 규정인 행정기본법. 자, 여기서 한번 잠깐 그걸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법이란 행정에 관한 고유한 공법입니다. 그렇죠? 행정주체의 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공법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주체의 조직, 그럼 조직에는 많잖아요. 행정기관이 중앙정부 조직, 지방자치단체 조직, 헌법기관의 여러 조직 다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 민원처리법이나 행정절차법에서 행정기관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중앙정부 조직이나 지방자치조직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의 헌법재판소, 또 선거관리위원회, 또 국회, 법원,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행정기관입니다.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법인이나 사인도 행정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알고 우리가 행정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행정기본법에는 특히 행정기본법 2장 8조에서 13조까지는 행정법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서 쓸 때요, 물론 심판서 내용에는 사실관계를 먼저 써야 됩니다. 몇 월 며칠 뭐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렇죠?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인허가 업무를 했는데 거기서 안 해줬다 한다든가, 안 해줬으면 그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을 해야 되니까 이런 때 과연 이런 원칙에 의해서 했느냐 이런 걸 잘 따져야 됩니다. 법치행정의 원칙, 헌법에 합치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에 합치됐느냐, 평등의 원칙, 행정적인 어떤 평등의 원칙이,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이 지켜졌느냐. 여러분, 평등의 원칙은 사실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실질적 평등입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형식적 평등이었잖아요. 똑같이 배급도 주고, 그렇죠? 오늘은 실질적인 평등입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는 세금도 더 많이 부과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세금을 적게 부과하고 또 복지 혜택을 주고, 그렇죠? 특히 병역법에도 남자는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 되냐, 군복무를. 여자는 지원제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것도 차별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평등권의 원칙도 잘 알아야 됩니다.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 행정청은 동일 사항에 대해서 동일한 결정의 원칙입니다. 자기 구속의 원칙은. 예를 들면 법인 설립 인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다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은데 어떤 사람이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줬어요.
그러면 이건 자기구속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통일사항에 대해서 통일원칙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원칙을 위반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주장하면 다 또 인용 재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례 원칙, 특히 공익과 사익 비례 원칙. 여러분 어때요? 예를 든다면 토지보상 업무에 수행할 때 행정사가 또 토지보상이 굉장히 큼직큼직한 게 많습니다. 토지보상 행정사 변호사들이 주로 하게 됩니다. 출입국 관리 업무도 저는 출입국 관리 대행기관 업무도 한번 여러 차례 해봤는데 거기도 지난번에 그 연수 교육을 받다 보니까 변호사 행정사 이렇게 규정이 됐더라고요. 두 자격사도 받아야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사와 변호사가 이제 함께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 의무, 권력남용 금지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에조차 성실하게 이제 해야 되고, 이건 민법 제2조에 있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이거는 이제 공무원의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이나 전부 이게 들어가 있어요. 신의 성실의 원칙. 권력남용 금지의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력은 절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만약에 위법부당하게 이런 원칙을 어긋나서 어떤 행정처분을 해서 국민이 피해를 봤다면 이런 걸 잘 이렇게 해서 얘기를 주장을 해야 됩니다. 신뢰보호 원칙. 행정인보법 12조에 신뢰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행정책임과 관리인 의무 부과를 했다든가, 예를 들면 건축 허가 시에 토지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어떤 허가를 해줬다든가 이러면 행정 그런 게 위반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행정에 있는 행정법이 법안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민법은 단독행위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계약도 있고. 그러나 행정행위는 권력적 단독행위다. 이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행위의 특수성도 법에 적합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실효성, 실현이 담보돼야 되고 확정성, 불가쟁력, 불가변력이 있습니다. 행정제도의 구제도 특수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행정구제제도에는 행정쟁소, 행정소송이 있고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이제 행정법원에 하는 쟁송이죠.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행정심판위원회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 제도가 또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알고 이제 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기본법이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법의 목적이라든가 법령 책무 효과, 여기에서 민주성, 적법성, 국민 권익보호, 신의 성실, 품위 유지, 화합, 이런 것이 중요한 이제 법의 목적, 책무 효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40개조에 부칙 7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9월 24일 법률 제17979호로 제정 공포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4600여 가지 행정에 관한 법을 총칙적 개념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행정사는 행정 업무에 임해야 됩니다. 제1장 총칙은 행정기본법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 공통적시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또 2장 이하는 적용할 때는 1장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서 1조의 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국민 권익보호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행정 심판을 하면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봐도 거기에 목적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1조의 목적도 국민의 권익보호에 있습니다. 또 행정절차법도 보니까 목적이 1조의 목적이 국민 권익보호입니다.
그래 행정기본법에서는 행정에 관한 모든 법의 원칙을, 목적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의 원칙을 알고 우리가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국민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많이 있음을 저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영업을 하다가 또 전문자격사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영업정지당했다, 업무정지당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물론 잘못해서 정말 당할 법적 사유가 있을 때는 뭐 그건 당연히 또 처벌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억울하게 어떤 사람이 잘못된 거짓 진술을 민원으로 제기해서 그 민원인의 얘기만 듣고 만약에 행정처분해도 안 돼요. 행정절차법이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에서는 신속하게 하면서도 공정하게 양쪽을 다 보면서 투명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했다면 그 정보도 상대방에게 바로 알려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서도 내고 또 이렇게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물론 행정관청에서는 또 뭐 바쁘고 또 일을 하나의 그 법의 잣대로 그렇게 행정처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주장하면서 하게 되죠. 그러나 민원인도 또 조심해야 돼요. 행정기관에 가서 또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뭐 폭언이나 폭력을 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거짓 진술로 민원을 제기해도 안 됩니다. 항상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를 이뤄야 됩니다. 공의가 승리해야 됩니다. 바른 진술, 바른 의견 제시가 받아들여지고 거짓 진술이나 잘못된 진술은 이건 받아들여지면 안 됩니다. 공정성이 어긋나는 겁니다. 민원절차법, 민원처리법이나 처리에 관한 법이라든가 행정절차법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기본법에서 이렇게 규정한 국민권익보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개의 어떤 민원인만 국민이 아니거든요. 영업을 하는 사업주도 국민이고 국가 전문 자격사들도 다 국민입니다. 여러분 국가 전문 자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변호사, 행정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다양합니다. 건축사,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민간 자격이 또 많이 나옵니다. 뭐 개인정보 보호사라든가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라든가, 그렇죠? 민간기관에 국가에서 위탁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바로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 이런 자격사들이 업무 정지당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잘못해가지고 당하면 그건 당연히 또 어떤 처벌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잘못하지도 않고 잘못된 어떤 진술을 받아들여갈 처벌을 업무 정지 처분이나 이렇게 받았다면은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명예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렇게 업무 정지까지 됐느냐, 영업 정지까지 됐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당한 사람들 내가 처리하다 보니까 심적으로도 괴로워하고 육체적으로도 병이 들어요. 마음이 상해요. 그럼 우리 행정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 절차나 불공정한 행정 처분이나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 또는 권력이 남용된 행정 처분이 있다면 행정사들은 나서서 바로잡아 가야 됩니다.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행정사 업무의 중요성과 함께 목적, 국민의 편익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는 행위사법 목적을 실현하면서 행정기본법의 국민권익보호에 있는 행정에 관한 모든 법률의 목적을 보면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민법상 규정된 실성실의 원칙, 형법의 위법성 저각 사유, 이런 종합적인 법의 이제 원칙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행정사는 바로 국민을 위해서 사랑과 섬기는 자세로, 봉사의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개념도 뭡니까? Public Administration. 퍼블릭이라는 게 뭡니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행정사는. 미니스트리에서 유행했습니다. 미니스터가 뭡니까? 장관, 목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미니스트리, 바로 섬기고 봉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행정사는 그런 위치에서, 장관, 목자의 위치에서도 국민들을 섬기는 자세로, 목자가 양을 섬기듯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사랑으로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해야 됩니다.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는 여러분, 우리 행정사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공의가 승리하는, 국민의 권익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는, 국민의 행복이 보장되는 그런 국가 사회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저의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회구에도 크신 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